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보입니다. 2026년 6월 1일입니다. 6월 첫째 주입니다. 첫째 주 경마날입니다.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6월을 시작하는 월요일, 시간은 저녁 8시가, 밤 8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방송은요, 6월 7일이죠. 6월 7일, 6월 첫째 주 6월 7일 일요일 경마인데, 요거를 마지막 경주입니다. 우리가 첫째 주의 첫 번째 경주도 중요합니다만은 마무리 경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깨매는 것도 중요하고 마무리를 잘 내서 그 다음 주를 또 대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거는 처음과 끝은 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처음 하는 경주가 바로 끝경주입니다. 여러분, 처음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딱 한 경주만 하고 가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니까 많이 배팅을 하는데, 많이 배팅을 한다, 금액이 크게 하는 것보다 경주 수를 늘리는 게 더 좋지를 않습니다. 자, 그럼 경주 수를 줄이면서 선택, 몇 경주를 집중, 금액을 조금 더 사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튼 제가 어제 서울에서 열리는 또 대상경주를 하나 제가 올렸죠. 서울에서 열리는 경주, 대상경주가 있죠. 요거 하나 올렸고, 그리고 1월 마지막 10경주를 제가 또 분석을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십 명은 아니고요. 그냥 몇 분이 전화 주시고 뭐 문의를 주십니다. 유튜브 보면 좀 관심이 가죠. 관심이 가면서 여러분들이 경마를 하다 보면 혼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누군가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죠. 제 여러분들과, 요거는 회사 폰입니다만 제가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들어보면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딸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돈을 딸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돈을 따는 게 첫 번째 목표이다 보니까 돈 따는 게 궁금할 겁니다. 근데 돈을, 제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제가 돈을 따게 해줍니까? 돈을 따게 해준다는 거는 그거는 다 가문이설이죠. 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승부를 이거는 내가 한번 해볼만 하다 그랬지, 제가 요 경주에서 돈을 따갖고 여러분한테 손에 돈을 안겨 준비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 말도 안 되죠. 그럼 내가 사서 혼자 이렇게 사 먹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돈을 따는 거에 관심이 있죠. 경마장에 가도 돈 따러 가지 돈 이리로 갑니까? 그러나 경마를 하다 보면 자꾸 여러분 스스로 생각이 바뀝니다. 바뀌어야 되죠. 그거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 돈 못 땁니다. 어떤 식으로? 첫 번째, 내가 가져간 돈부터 먼저 지키자. 여러분들이 50만 원을 가져가고 30만 원을 가져간다. 이 돈을 먼저 지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배당이든 저배당이든 무조건 승부가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잃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많이 두고 있냐면,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 통장에 그래도 여유자금 좀 있으니까, 한 500만, 1000만 잃었어. 근데 통장에 좀 아직 있어. 이걸로 사면 복수하겠지 하겠지만, 내 돈 잃은 돈을 찾으려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야금야금 잃는다는 겁니다. 잃어봐야 정신이 알죠. 자, 나이 드신 분한테 이런 얘기 하죠. 자, 철들자마자 노망이 된다고. 경마를 알면 그때 돈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왜? 제 예상을 보러 왔지.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제가 충고고 조언이 아닙니까? 이 듣기 싫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한 분의 경마 팬이라도 제 얘기를 듣고 경마를 다시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예상은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은 예상이 어떻게 더 빛나는 예상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전화 오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따냐 그럴 때, 돈을 따기 이전에 여러분 주머니 돈을 여러분이 지키는 게 먼저다고. 자, 그 돈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딸 줄 안다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돈 따러 갔는데 내 돈을 지키고 다음 주로 가잖아요. 이 사람은 또 지킬 수 있는 거야. 왜? 이 돈이 소중함을 느끼니까. 그러면서 기회를 찾는 겁니다.
제가 대성경주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번에. 근데 제가 대성경주를 하나 가져갔고, 그러고 난 뒤에 농림축산부입니다. 농림축산부 그레이드 2인데 요거 내가 하나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이건 한번 해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얘기를 했고요. 요번 경주도 제가 한번 붙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일요일날 2개 경주예요. 제 마음의 경주는 1월 8경주와 1월 10경주 마지막 경주인데, 왜 이 2개 경주를 정했냐면 분석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입니다만은. 자, 이 2개 경주를 제일 많이 분석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저는 맞춘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틀리더라도 요 돈은 제가 없는 돈이라 생각하는 거죠. 2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10만 원씩 두 번 하면 20만 원이고 15만 원씩 두 번 하면 30만 원 아닙니까? 저는 20만 원 두 번씩은 40만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돼요. 좀 커지면 안 되니까. 모르죠. 돈을 따면 뭐 두 장씩은 살 수 있겠지만 저는 어지간하면 뭐 맥시멈 15만 원 그리고 미니멈은 한 10만 원 가지고 승부경주니까. 일반 경주 같으면 뭐 만 원, 2만 원 저도 장난칩니다. 하지만 제가 승부경주는 10만 원, 15만 원. 그러니까 돈을 땄을 때는 한 2장, 뭐 많게는 3장 이렇게 해서 돈을 땄을 때는 제가 막간을 삽니다. 그러면 저는 저는 제 스스로는 삼성을 삽니다. 저는 삼성이 주가 되고 복숭과 삼복숭 저는 받치기예요. 저는 좀 리스크를 큰 걸로 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죠. 여러분들은 삼복과 복숭을 위주로 가면서 삼성은 보조 역할을 하라는 거죠. 442 작전입니다. 442. 복숭4, 삼복숭4, 삼성2. 10만 원 가지고. 저는 이렇게 갑니다. 334 작전입니다. 3만 원은 복숭, 3만 원은 삼복, 4가 삼성입니다. 뭐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아니면 2.5, 2.55, 25,000, 25,000원은 삼복과 복숭, 5만 원은 삼성을 가는데, 이거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기준은 따로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삼복을, 복숭을 승부를 하는데, 제가 정통으로 맞으면 당연히 따죠. 5가 삼성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삼성은. 복숭과 삼복숭이 들어오면 그냥 조금 딴다든가 뭐 본전한다든가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1월 경마는 여기 만약 들어왔다면 한구라, 안 들어왔다면 그거 다 잃는 거죠. 자, 그래 잃어봐야 뭐 두세 장 잃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매번 갈 때마다 이러면 제가 예상하면 안 되죠. 때리셔야죠. 매번 갈 때마다는 안 잃죠. 한 10번 하면 한두 번 땁니다. 따면 많게는 두세 번, 적게는 한두 번이에요. 그러면 두세 번은 한구라고 한두 번은 제가 그 돈 조금 따입니다. 10번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기준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 이 얘기를 제가 구독자분들하고 오늘 제가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공감도 가면서 자기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끝날 쯤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안 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언제 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언제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그때 경마를 너무 많이 알았을 때, 이제 경마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할 때,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절 되자마자 노망 난다고. 이제 알면 뭐합니까? 그때는 이제 노망이 전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상은 제가 얼마든지 오픈하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는 거는 스스로가 잘 극복을 하고 절제를 하고 자제를 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뭐 이런 얘기는 하루 왼종일 이런 얘기 해도 됩니다. 경마에 대한 이 노하우, 그리고 경마에 대해서는 애한, 경마가 어떤 건지, 제가 왜 이런 걸 잘하는지, 저는 경험자니까. 예상가들이 이런 얘기 안 하죠. 왜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 한 동시에 매출 떨어집니다. 예상가들의 목적은 돈 버는 거고, 저의 목적은 돈을 따는 게 목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신 제가 돈을 따려는 욕심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저 돈 잃어요. 하지만 제가 돈을 따려는 마음은 제가 조용히 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내 돈을 본전을 만든다는 게 일단 목적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지켜야 된다. 그러다가 때를 기다리자. 그때가 1월 10경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자, 구독이 좀 늘지 않습니다만 어떡합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2026년도 6월 7일 10경주 2등급에 1400 핸디캡에 12마리니까 한 마리
12 페어스카이저는 출전을 못한다면 1번부터 11번, 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1번부터 11번이 앞에서 누군가가 빠지면 조교가 부족하다든가 말이 컨디션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 빠질 겁니다. 그러면 12번이 출전하면서 이렇게 12마리, 11마리가 형성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핸디캡이에요. 누가 부담 중에 높은지, 부담 중이야. 자, 레이팅이 높은지, 레이팅이 높은 마필이 기준이 되죠. 자, 여기에 블루레몬이 80점인데 공교롭게도 유일하게 암말이에요. 암말, 그죠? 지난주에 대상경주로 나오지 않고 암말이죠. 암말인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보니까 여기 나왔는데, 자, 80점의 암말로서 가장 부담 중에 높아요. 암말인데도 불구하고 58kg야. 이번에 빅토리 기수예요. 자, 지난번 경주에서 오착인가 그래 왔는데, 자, 선추임마요. 지난번 선추임마로서 오착이 왔는데, 이 센 말은 아닙니다. 모래 반응이 옛날처럼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따라가면 조금 늦어지고, 붙으면 또 힘이 없습니다. 옛날 같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블루레몬이 앞말이 80점에 58kg다 보니까 요 놈을 기준으로 부담 중에 만들어지는데, 일단 블루레몬 있고, 여기 캡틴 PK가 킹하르랑 78점이에요. 78점인데, 자, 핸디캡을 보면, 자, 여기에서 블루레몬은 80에 57, 앞마리가 80에 57, 자, 그럼 PK, 킹하나는 78.58이야. 야, 이것들은 순말이니까, 그죠? 당연히 부담 중에 킹하나는 거세만데, 이번에 헤리카심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죠. 참 안타깝습니다. 참 성실한 기수인데, 말을 얻어타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 돌아가면서 루이스 기수가 조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거리가 1400이에요. 지난 1200에 들어왔죠. 자, 이번에 거리가 늘어났는 데다가 부담이 늘어났죠. 말도 헤리칸 기수가 안 타. 어떻게 타야 돼? 지난번에 말을 참으면서 참은 만큼 추입을 하니까 날아왔죠. 근데 이번에는 1400m고 레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킹하나라가 선입권에서 움직이면서 추입만 돼 사정권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앞선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팔립니다만은 저는 좀 세게는 안 봅니다. 블루레몬은 또 아까도 그랬지만 빅토리 기수의 선추임마. 캡틴 PK가 김종준 기수입니다. 자, 김종준 기수가 훈련을 좀 맡아서 하고 있고, 지난번 경주 우인철 기수가 56으로, 근데 이번에는 김종준 기수가 기승하는 부담이 2개가 늘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부담이 늘어났죠. 기수는 교체가 되었고 부담이 되었다. 이번에 많이는 안 팔립니다만 그래도 팔리는 마필. 일단 인기만 3마리가 부담이 좀 많이 되고요. 스팔타 선행마입니다. 1번 갔다 오면 이거 선행가죠. 몬탁체 추임마. 이건 몬탁체는 조성한 기수인데 이게 말 타기가 까다로운 말필입니다. 추임마로서. 근데 만에 하나 몬탁체의 추임마로서 모래 맞고 하다 보면 너무 뒤로 밀립니다. 약점이 있죠. 스퍼트 B 이혁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고 추임마로서 지난번에 바닥을 쳤죠. 뒤에 바닥을 쳤는데 이번에도 복병마 정도 팔릴 것 같고, 자, 모든 조커가 70에 54입니다. 자, 레이팅이 2점이 올라갔고요. 1kg가 늘어났는데, 지난번 경주 1200m에서 JS로도 은평시키, 자, 레이스가 빨랐던 경주에서, 레이스가 빠른 경주에서, 엑셀렌트, 모덴츠가 추입으로 막판에 3착이 왔습니다. 이번 경주는 경주 전개를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레이스가 빠르게 되면, 누군가 선행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덴 조크가 선입으로 움직일 수 있죠. 자, 그러면 블루레몬이나 캡틴 PK는 블루레몬은 제가 봐서는 뭐 하는 중간에서 움직일 것 같고, 캡틴 PK도 중간이나 선입에서 움직일 것 같고, 킹하르는 제가 뒤에서 움직일 것 같고, 스파트는 앞에서 움직입니다. 몬탁체나 스퍼트 빛은 또 추입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모든 조크가 조절의 기수가 훈련하고 있고 선입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아쉬운 그림을 보여준 마필이라서 끝권을 남긴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선입권에서 움직이면서 경주경기 풀어낸다면 입선권이 가장 유력한 마필이라는 겁니다. 대응 클래식은 추임마인데 1400에서 약점이 있는데 1200m만 잘 뛰다가 1400. 전 이런 마필들은 잘 안 봅니다. 추임마라고 해갖고 거리가 늘어났다, 유리하다, 이렇게 안 봅니다. 리멤버 어게인이 지난번 1600m에서 좀 부진했죠. 좀 뛸 것 같았는데, 1600m에서 머리를 친 마필이 직전 경주는 이동화 기수가 선행 못 받으니까 전혀 힘을 못 썼죠. 자, 그런데 만에 하나 리멤버 어게인이 부담 중량도 69에
69야, 53.5야. 자, 지난번보다는, 일단은 상대가 뭐 그렇게 강해진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선행마가 없는 틈을 선행을 받는다면, 이것도 가능성을 살짝 열어둬야 되고요. 페어는 출전의 의사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왜냐면 12번이니까. 그리고 더 플레이 마이트장 안 되고. 자, 요렇게 부단 중량만 봐서는 제가 봐서는 모든 조크가 포지션이 가장 좋고 가장 선입권에서 추입권에서 한 발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모든 조크가 이번 경주에서 조금 더 인기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킹하너, 캡틴, 블루레몬 여기에 뭐 대형 클래스, 리멤버 게인이 전체적으로 인기가 조금 분산이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조커가 저처럼 예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남이 보더라도 저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보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남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고 모든 조커가 선행권에서 움직인다. 근데 과연 누가 선행을 받고 편하게 가느냐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요거는 게이트가 열려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은 출마표 뜨면 최종적으로 게이트를 보고 판단해도 됩니다. 하지만 포지션 측면에서 누가 져줬느냐? 모든 조커입니다. 조절이 쓰고 캡틴 PK가 78.58인데 요게 보기에 따라서는 함정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높아진 부단 중량. 지난 우인철 기수 4타고 4차게 들어왔는데 과연 김종준의 58이면 이게 되겠냐라는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덜 팔린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덜 팔리면 보고 많이 팔리면 덜 봐야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연 선행은 스팔타냐 리멤버 어게인이냐 이것도 좀 고민하시고요. 먼저 모든 체크가 일단은 삼복이 되든 복숭이 되든 일단 모르겠다. 난 삼성을 가든 일단 중심에 놓고 부착은 뭐 두 마리든 세 마리든 뭐 예를 들어 뭐 캡틴 PK든 선행마 리멤버 어게인이든 그리고 뭐 블루레몬이든 뭐 이렇게 해서 뒤에 두 마리 세 마리를 가지고 노리는데 아직은 뭐 시간적 여유가 많고 훈련이 진행형이다 보니까 최종 판단은 출마표 뜨고 현장 상태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서울 10경주는 제 마음의 경주에서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충동이 좀 드는 경주입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시간이 좀 더 남았기 때문에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끝나고 모든 게 끝나고 난 뒤에 완전 정리를 해서 그때 제가 올려드릴 때 그때 승부면 그때는 완전 승부입니다. 자, 오늘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좀 많이 피곤합니다. 분석도 분석입니다만은 하루 종일 동영상 보고 조교 동영상 보면요 복귀하죠. 조교 동영상 보면 좀 눈이 좀 피곤하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또 경마인한테는 유일한 휴일이 화요일입니다. 내일 하루는 저도 좀 푹 쉬고 수요일날 출마표 뜨고 제가 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요 항보의 문자가 아래 콜센터가 있으니까 문자를 신청하지 않으셔도 언제든지 경마에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참 제가 1인 얘기 그만해야 되는데 문자는 신청을 하시는 거면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보내는 것도 제 자유예요. 제가 근데 뭐 소정에 그걸 돈 안 버는데 제가 보내면 안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한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근데 저한테 구독자라고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달라고 하면 돈을 준다 이랬는데 저는 구독자라는 말이 굉장히 저한테 친근감이 있습니다. 왜냐면 구독자라면 제 방송을 구독을 했으니까 좀 가깝게 느껴집니다. 설마 저한테 그럴 수 있겠냐? 저한테 그냥 뭐 그게 뭐라고 돈 몇 푼 되는 거 가지고 그랬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도 그 믿음을 믿어주시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좀 마음의 상처를 살짝 받았습니다.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콜센터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